예, 반갑습니다. 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 작성 방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안전기술지원단 공종현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정수기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가 있는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하나의 해당 공정이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에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이 밑에 보면 위험 분류,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 법적 근거, 그다음에 현재 안전 보건 조치, 현재의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그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 분류에 대해서 저거는 설명이 없었는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해 위험 요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이제 보면 유해 위험 요인 분류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유해 위험 요인 분류는 6가지로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가 기계 설비적 요인. 그러면 기계에 이런 방어 장치가 부착이 잘 되어져 있거나 이러면 사고의 위험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계 설비에 부착되어져 있어야 할 이런 방어 장치가 얼마만큼 잘 되어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기계 설비적 요인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기적 요인. 이걸 지급을 하면서 감전이라든 아크, 정전기로 인한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화학 물질적 요인. 우리가 사용하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거나 뭐 가스,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으로 인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장애가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한 그거를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병원체 감염이라든가 이런 알러지, 미생물에 의한 감염,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걸로 해서 올 수 있는 감염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예초 작업을 했어. 그러면 찌찌가무시 병이라든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게 네 번째 생물학적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로자에 대해서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즉 우리가 나와져 있는 작업 안전 수칙이라든가 작업 방법 이런 부분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게 다섯 번째 작업 특성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업 환경 요인입니다. 근로자가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 대해서 쾌적한 작업 공간을 얼마만큼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작업 환경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 분류 1단계에 대해서 6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거나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기 말씀드렸는데요. 해당하는 공정이 정수기에서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공정이 있다라면 이 작업 공정에 용해 이름 하시면 되시겠고요. 위험 분류. 위험 분류를 우리가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위험성 평가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을 때에는 보면 1번부터 6번 작업 환경 요인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 설비의 방어 장치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재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6번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순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수기에 대해서 1번부터 6번 순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분류는 1. 첫 번째가 기계 설비적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설비적 요인으로 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정수기, 자, 우리가 이제 고온의 물질을 이렇게 치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을 수 있는 게 화상재이죠. 그러면 자, 정수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물질 치수 시 화상 위험이 있다는 게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입니다. 자, 법적 기준 관련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안전 보건 조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자, 온수 치수부에 안전 코크가 부착되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상관이 없으신데요. 그게 미부착되어져 있는 경우는 화상 위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수치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수치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내에 평가 척도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척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평가 척도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평가 척도, 위험성 추적 및 결정에 관한 곱셈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보면 가능성, 중대성에 대한 예시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가능성. 자, 가능성은 1점부터 5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호 장치가 잘 되어 있다 1점, 가면 갈수록 안 되어 있다 5점. 자,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한다 1점, 가면 갈수록 준수를 안 한다 5점. 이 업무를 하면서 재해가 발생의 가능성이 낮다 1점, 가면 갈수록 높다 5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중대성. 자, 뭐냐?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병원에 치료가 필요 없다 1점. 자, 가면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죠. 근데 중대성을 표시를 할 때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점수를 좀 높게 주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중대성을 낮게 주실 필요는 없고요. 높게 주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필요가 합니다. 자, 이랬을 때 5 곱하기 4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 척도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평가가 이게 허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자, 5 곱하기 4 기법을 했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보면 5, 4, 20 2점이 가장 높은 거고, 자, 1 곱하기 1 매우 점수가 낮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했다라면 1점에서 6점까지는 허용이 가능하지만 8점 이상부터는 허용이 불가능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기법을 도입을 했다면 허용이 불가능한 점수로 이렇게 이제 해서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필요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위험성. 자, 현재 위험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험성.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점수를 보겠습니다. 정수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물질 치수 시 화상 위험 있다고 했는데, 자, 현재 안전보건 조치는 온수 치수부에 안전 코크 부착. 안전 코크가 잘 부착이 되어져 있다. 또 온수부 그냥 눌렀을 때 물이 안 샌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잘 되어져 있는 거죠. 1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온수에 데였다, 화상을 입었다. 그럼 병원 치료가 며칠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 다 틀리는데, 자, 이 온수 코크에서 온수에 화상 입었다. 그러면 사망이라든가 재해는 발생을 안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높은 점수가 몇 점입니까? 자, 1개월 이상의 휴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점수는 3점이 되는 거죠. 자, 1 곱하기 3은 3. 아까 우리가 몇 점 이상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8점 이상.
허용 불가능한 점수가 8점 이상이다 보니까 감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감소 대책은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져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남아져 있는 위험성은 3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내용으로 정수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물질 치수 시 화상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같은 문구죠. 자, 근데 정수기를 보니까 화상 주의 경고 표지 미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뜨거운 걸 뜨겁다라고 인지하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접근하는 거하고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인지를 못하고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 위험이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자, 정수기 열대가 있는데 열대에 대해서 화상주의 경고 표지가 다 안 부착되어 있어. 아니면 때로는 열대 중에 3개에 대해서는 오염이 많이 되고 안 보여. 이랬으면 이제 가능성의 점수가 틀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고 표지가 많이 부착이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3점. 자, 이렇게 이제 고온의 물질의 치수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 그럼 3점. 3, 3은 9. 그렇죠? 그럼 감소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화상 주의 또는 뜨거움 주의 경고 표지 부착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누구를 참여시켜라? 근로자를 참여시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감소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화상주의 경고 표지 또는 뜨거움주의 경고 표지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데 부착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되어져 있으니까 점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수가 3에서 1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남아져 있는 점수는 3점이 되는 겁니다. 이 가능성에 있는 점수.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언제 개선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월 20일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맡고 있는 평가 담당자, 해당하는 공정의 담당자가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선생님이 요날까지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상주의 경고 표지 미부착은 자, 우리가 안전 문화이기 때문에 자, 6번 작업 환경 요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 자체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온스 코크 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밑으로 우리가 이제 미끄럼주의라든가 생물학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요인을 다 기록을 하고 점수가 이렇게 기록하시다 보면 수치화를 시켜서 이게 이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하는 게 수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것부터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가지에 대해 화상 위험이 나왔다라는데 그 중에 경고 표지가 미부착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완료일 이 중요한데요. 자, 개선 예정일은 20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료일보다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완료의 날짜는 실질적으로 완료한 날짜, 물론 11월 20날 완료를 하면 되겠지만 그 전보다 빨리 했어. 그러면 11월 19일 완료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완료한 날짜에 기록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완료일을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도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위험성 평가를 해서 보니까 이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탕 보면 이런 감소 대책 수립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요거를 개선 전 사진과 개선 후 사진을 삽입을 하셔서 화상주의 경고 표지가 안 붙여 있는 정수기, 그 다음에 붙이고 나서 있는 정수기 표지를 사진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위험성, 아까 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에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 위험 요인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소 대책을 했으면 감소 대책이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에서 개선 전, 개선 후까지 해서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위험성 평가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신 다음에 기록은 3년 보관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